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M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2주 만에 뵙네요. 그죠? 4.10 총선이 있어서 한 주 쉬었고, 자,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사실 3월 27일 방송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각 증권사들이 3,000포인트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그렇게 증권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목표가, 목표 지수를 높일 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가운데에서 선거가 끝났습니다. 3,000포인트가 금방 갈 것 같다가 오늘 종가, 종합주가 지수는 2,584포인트로 끝났죠. 미국 시장은 11월부터 5개월 동안 상승한 부분, 그 부분이 부담이 돼서 이번 4월 달에 3.5% 정도 나스닥 기준 약세를 보였는데, 우리 시장은 그죠? 2, 3월 반등하다가 이번 4월 달에 거의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5%대, 그리고 코스닥은 7%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올랐던 거 거의 다 까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뭐니 해도 총선 이야기를 한번 할 필요가 있죠. 3월 27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선거가 주시장을 결정하진 않지만 이번에는 그죠? 정부가 밸류업, 저PBR 밸류업과 관련된 정책 드라이브나 금투세 폐지 여러 가지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 선거 구도에서 여소야대가 되는 경우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주를 피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4월 10일 총선 결과 여소야대, 그죠? 야당이 압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여당이 참패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사실 이번 정부가 금투세 폐지라든지 그리고 상속세 완화, 그리고 부가가치세 인하, 노후채 개소법 감면, 정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모두 다가 소득세법이나 상속세,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 제한, 이런 거 다 야당 동의하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지는 여건, 흐름 부분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주요 재정지원 공약,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진행될 수 있겠죠. 여하튼 그죠?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다소 꺾일 수밖에 없는 정치권의 흐름 부분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부분은 좀 잘못 들으시면 또 시청자분들께서 정치적인 편향으로 듣지 마시고, 일단 주식의 입장에서, 그죠? 주식의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이었었던, 그죠?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또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 문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노동개혁들도 한 발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야당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었던, 그죠? 노란봉투법이 또 뭡니까? 사실 쟁의 확대, 파업을 한 경우에 이 기업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 합법적인 파업이면 괜찮겠지만 불법적인 파업도 이러한 흐름으로 가게 되면 기업에 있어서는 많은 영업 손실을 보일 수 있는 흐름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는 흐름이고,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 정부가 거대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이루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숙제고, 그 길은 험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원전주도, 그죠? 지금 국회 처리 한 달 남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이것 또한 통과하기가 힘들죠.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원전 생태계 보건 정책 부분을 엄청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 이쪽 부분으로 기후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상당히 많은 충동,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적 불안 때문에 선거 이전에 이런 쪽 관련 섹터 종목 부분들을 안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한번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순부터 그죠? 은행주, 신한주주 2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죠? 다 도로아무 탑을 됐죠. 그죠? 거기다가 삼성생명, 보험사 할 것 없이 같이 올라왔던 부분 저 PBR 관련주 다 도로아무 탑을 됐습니다. 그죠? 지주사도 마찬가지죠. 거기에다가 원전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도 뭐예요? 3월 초에 올라왔다가 선거 이전부터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하락하는 부분.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에 있어서 주식은 올라갈 확률이 50%고 떨어질 확률이 50%가 아니라 올라갈 확률은 33%, 떨어지고 횡보할 확률이 66%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그 섹터 그 종목 부분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여하튼 이런 종목군들이 원위치하니까 종합주가 지수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외의 요인은 잠시 후에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변하는 것이라면 주식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그 기업의 가치, 실적뿐만이 아니라 주변 상황, 정치적인 부분 또 지정학적인 부분 여러 복합 부분이 작용을 하죠. 난데없이 그죠? 사실 4월 3일 날 방송을 하면서 4월 1일 날 그죠? 이스라엘이 그죠?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을 했다. 그 이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4월 13일 날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을 했죠. 99%를 요격을 했답니다. 사실 그 이전 4월 11일부터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공격할 것이라는 내용은 뉴스에 나왔었어요. 이미 72시간 전에 아랍권부터 시작을 해서 이란이 다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9%를 방어를 한 거죠. 왜?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사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한 것,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격한 부분은 사실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이 7%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전시 내각에서 후퇴하게 되면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전쟁을 확대하거나 하면서 나름대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흐름으로 가야 되는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사관을 폭격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란은 확전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그죠? 그래도 아랍의 맹주 국가로서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폭격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보면 90% 이상은 확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유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이란의 위치. 사실 이란은 그죠? 지상군 강군이고 이스라엘은 공중병력의 강군이지요. 그죠? 지금 중간에 놓여 있는 이라크나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지상군이 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 안 되잖아요. 또 이런 주변 아랍 국가들의 흐름 속에서 이 공군의 흐름 부분이 진행되려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 가능성은 크지 않겠다. 한다 안 한다 이야기는 많아도 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비록 한다 하면 그죠?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제1차 중동전쟁에서 4차 중동전쟁까지 보여줬었던 이 S&P 500 등락률을 보게 되면 전쟁 15일 전에서 전쟁 15일 후까지 봤을 때 2차 중동 전쟁과 3차 정도에서 4, 5% 정도 시장 지수가 하락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였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죠?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지금 조종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럼 뭐냐? 그죠? 사실 4월 3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미국의 3월 제조업 경기가 깜짝 확장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4월 10일 날 우리나라 선거 총선 날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는데 CPI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그죠? 그리고 코어 CPI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그런 가운데에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는 흐름을 보여준 상황. 사실 그 이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3월 FOMC 정말 완화적이었나? 완화적이지 않다. 그죠? 왜 완화적이지 않냐? 경제 성장률도 좋아.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좋아.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비둘기파적 이야기를 했다고 너무 거기에 심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4월 15일 엊그제 미국 소매 판매 또 굿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죠? 예상 2월 달에도 0.6 상승, 전월 대비 0.6%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0.9%, 그리고 이번 3월 달에도 0.4% 증가를 예상을 했는데 0.7%.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죠. 이렇게 경제가 탄탄한데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항목별 기여도를 보게 되면 무점포 소매업, 그리고 의복 액세서리 이런 쪽 부분이 주요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일정 정도 힌트도 얻어가야 됩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어떤 섹터가 온라인에서 매출 확장을 일으켜낼 수 있는지, 단박에 화장품 쪽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일정 소매 판매에서 힌트를 얻어야죠. 그죠? 자, 3월 27일 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상하다. 그죠? 그러면서 이 5%를 넘어가게 되면 그 이전 2023년 8월에서 11월을 봤을 때 코스피 지수, S&P 지수가 약 14%까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었다. 5%를 돌파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4.236%였었는데 지금 몇 프로입니까? 4.65%지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고 코스닥 시장이 고점 대비로는 8%까지 밀리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나스닥 시장도 그렇게 밀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6%를 상회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106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어제 1,400원까지 장중에 터치를 했죠. 사실 잘 보시면 이게 1997년부터 지금의 환율 모습입니다. 월봉. 1997년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2,000원까지 환율이 올랐었던 거.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1,597원까지 올랐었던 부분. 그리고 자그마한 사건이 있었을 때마다, 그죠? 남유럽 위기나 이럴 때마다 환율이 오르긴 했어도 1,400원 이상까지 돌파하지 못했고, 2022년에 1,444원. 그러니까 미국 고강도 긴축과 그리고 우리나라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때 1,444원까지 오르고 나서 지금 네 번째 1,4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올라갈 확률도 있다고 봐요. 이 저항선 라인까지 1,42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려면 중동 전쟁의 확산 흐름이 조금 더 전개되거나, 그죠? 왜냐하면 지금 4월 달이 가장 피크일 수밖에, 환율에 올라가는 부분에 가장 피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환율, 그죠? 원달러 환율만 지금 약세를 올라가서 원화 약세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엔화 약세, 위안화 약세도 계속 진행되잖아요. 왜? 사실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달러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럽은 경기가 부진해서 지금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그죠? 그러니까 주요국의 통화 정책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저 4월에 배당이 엄청나죠. 외국인들이 배당금으로 4월에만 9조 2,400억을 받습니다. 그거 뭐예요? 본국으로 송금하는 가운데에서 원화 약세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거기다가 또 하나 구조적인 부분이 우리나라 뭐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면 2차 전지, 해외의 생산 설비, 첨단 제조 설비를 계속 그쪽에다가 해외의 생산 설비를 지음으로 인해서 굳이 달러를 본국으로 갖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벌었으면 거기서 해결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작용을 하면서 지금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죠? 사실 배당 지급일 다가오는 주요 기업들 보게 되면 4월 19일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대차, 삼성화재, 그죠? 9조 2,400억의 배당금을 외국인이 받아가니 환율에 있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 부분이 더 크게 상승하지는 않겠다. 물론 지금의 위기는 신용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반대로 중동 불안이 확산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장기금리가 어제 오늘 새벽에 파월이 이야기한 것처럼 장기금리를 좀 더 지속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매파적 발언했던 것처럼 그런 흐름들 속에서 유가까지 지금 WTI 기준 85불인데 그게 90불, 100불로 가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되 확률적으로는 그죠?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여하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었고 그 국채금리에 대한 부담감이었고 그래서 4.6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 부분이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부담인데 얘가 여기에는 유가 차트를 못 가져왔는데 결국은 유가가 답인 거죠. 그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불거지면 WTI 기준 유가가 더 올라갈 거고 더 올라가는 부분은 미국 시장 소비자 물가 지수나 주변 국가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물가 부담이 더 진행될 수밖에 없고 물가 진행이 더 진행되면 결국 국채 금리는 더 상승할 거고 그러면 시장이 불안되고 불안하게 되면 시장의 조정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 그죠? 이게 악순환이 고리고 선순환의 고리는 반대인 거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만 더 확산되지 않는다면 유가의 상승세도 멈출 거고 멈추는 부분이라면 시장에 있어서의 지수 반등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우리 시장만이 안고 있는 한계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발표된 중국 GDP 5.3%, 1사분기 5.3%로 지난 4, 4분기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속 내면을 들어보게 되면 3월 경제 지표만 보면 부진하다는 겁니다. 소매 판매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산업 생산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왜 낮게 나왔느냐? 그죠? 사실 1, 2월 달에는 춘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전체적인 중국 경제 성장률을 높여난 거기 때문에 너무 1,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좋다는 거에 현혹될 이유는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고정자산 투자 4.5%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 투자는 9.5% 하락. 그래서 부동산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이미 지나간 뉴스지만 4월 12일 날 중국 자국 통신사의 외국 CPU 퇴출 지시. 그래서 뭐예요? 인텔 그리고 AMD, 인텔이나 AMD는 뭐 두 회사가 합쳐서 뭐 전 세계 서버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90%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타격을 받았죠. 그죠? 사실 애플도 마찬가지죠. 그죠? 애플도 뭐 이미 아이폰이 그죠? 중국에서 중국 규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덜 팔릴 것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1, 4분기 출하대수가 9.6% 급감하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고 또 테슬라 역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드는데 인력의 10%를 감축하겠다라는 이야기 5주 안 팔리면 감축하겠다는 말 나오고 거기에다가 그저 포드 뭡니까? 핵심 인재
핵심 테슬라의 내년 말 양산하기로 한 저가 보급형 모델 2 핵심 인재가 사퇴했다는 이게 더 크게 작용을 한 부분이죠. 사실 인력 감축은 필요로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테슬라는 츄라데스가 1인당 10세대의 자동차를 만드는 거에 비하면 GM은 38대, 포드는 25대. 그러니까 1인당 츄라데스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일정 정도 해야 되는데 원체 업황이 안 좋으니까 약세를 보였고 또 거기에 어제는 사이버트럭까지 배송 연기한다는 소식. 이런 악재가 종합 선물 세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테슬라인데 4월 23일 날 실적 발표하죠. 그때까지는 그 전후해서 저점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월 3일 날 그죠? 4월 주식시장을 전망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11배를 넘어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부담에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 11배를 넘어서는 일주일을 버틴 적이 없다. 종합주가지수가.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부근에 고점을 만들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수출 모멘텀이 3월 달까지는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꺾이고 있는 흐름. 사실 반도체, 그죠? 반도체가 수출의 주 흐름인데 2월 달부터 꺾였고 다른 여타 섹터 부분들 중에서는 조선이나 기계 일부 종목이 증가를 보였지 나머지 쪽은 안 좋았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금리 인하라는 유동성에 대한 호재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원위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세아대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이야기를 했고, 자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시장의 수급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1월에서 그죠 3월까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약 14조 8천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지분율이 외국인 코스피 지분율이 10년 평균 33.4%인데 지금 33%에 도달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다소 위축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어제까지 외국인들 이 증시에 나타난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개인이 4월에 2조 6,400억 매수, 외국인이 2조 1,600억 매수, 기관이 4조 7천억 매도. 요거면 주식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선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이 4월 1일에서 16일까지 약 4조 3천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물 매수한 것보다 4조 3천억을 더 이 선물로 매도했기 때문에 사실 선물 순매수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로 현물을 매수를 했는데 반대 현상이 전개가 되니까 4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매도까지 합친다면 거의 3조 가까이를 매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착시 현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 종목의 변동성이 당일에도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이 외국인의 선물 매매 때문이죠. 사실 파란색이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입니다. 계약 건수로 지금 절대적으로 이 고점 부근에 들어와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매도를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금액도 이 회색 부분 고점 부분에서 매도. 자, 이게 더 많이 매도할 수도 있죠. 이게 멈춰서 돌아나가는 자리,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로 돌아가는 자리가 나와야 지수가 올라설 수가 있고 그런 흐름이 전개되려면 다시 반복드리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전개되는 흐름 부분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그죠? 자,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2월에 2분기 코스피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 4월 3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시 10분에 매크로 악재 지수는 지금 선반영 중이다. 실적에 맞는 종목별 대응 흐름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